님의 침묵이란 시고요. 한용운 선생님 하시면은 스님이면서 시인이면서 독립운동 가셨습니다. 엄청나네. 그래서 님이라고 하면 스님이었으면은 종교적인 절대자 혹은 종교적인 가르침, 시인이니까 사랑해요 연인일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 입장에서의 님이면 우리나라지 조국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걸로 해석을 해 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님은 같습니다. 아, 님과 이별했단 얘기죠? 아, 탄식이지. 당연히 슬픔의 탄식이겠죠.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부터 시의, 시상의 의미를 강조해 주고요. 시에서 반복이 되면 무조건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운율이 생겨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난 숲을 향하여 파란색, 단풍나무색 어때? 반대되지? 뭐가 반대된다라고 할까? 색깔이 반대되고 있죠. 그래서 색채 대비 이런 말도 써줄 거예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나 있는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나를 떨치고 갔습니다. 우리 둘이 합의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 그냥 님이 떠나갔대. 그런 느낌 아닐까? 나라를 빼앗기는데 나는 이제 나라 이런 거 필요 없어. 너 가버려. 이래서 나라가 가버린 게 아니라 순식간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인 거지.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기로 합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맹세가 티끌이 되어버렸대. 한숨과 같은 작은 미풍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굳고 빛나던 것이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얘네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둘이 달라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떤 말 써줄 수 있어요? 대조라는 말을 써줄 수 있습니다. 대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 나침반을 돌려놓고 어떤 말일까? 당신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나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나에게 운명, 나의 인생을 뒤바꿔 버릴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였었죠. 뒷걸음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날아갔어요. 사라졌습니다. 둘 다 어떠한 상황? 이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먹으면서 귀를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눈이 멀었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문장에 모순이 있어. 앞뒤가 맞지가 않아. 무슨 법? 그래요. 오늘부터 배우면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역설법.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만나면 언젠간 헤어지는 거죠. 나 그거 알고 있어요. 영원한 만남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헤어질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자성어 하나만 외워둘게요.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별합니다. 회자정리. 그렇지만 막상 이별하고 보니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져버립니다. 아, 나 지금 슬퍼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 정도면은 직접 제실까 간접 제실까? 그렇지, 직접 제시해 주는 거죠. 평소에 이런 말 써요? 그러나 이런 말 잘 안 쓰나? 하지만 뭐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에 그런데 단어 뜻은 알고는 있죠. 앞뒤 내용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반대됩니다. 시의 분위기가 바뀔 건가 봐요. 시의 시상의 전환 이러한 말을 쓸 거예요. 시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말 되게 어렵지. 이별했다고 운다는 것은 이별했다고 운다는 것은 이별했다고 우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랑을 다 부정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이네. 만나면 언젠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사자성어 하나 써 있었죠. 뭐 써 있어요? 그렇지. 회자정리.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사자성어 있어요. 거, 자, 필, 반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거자, 필반. 떠나가면 반드시 떠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네. 그러면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만남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별이 되죠. 이별은 하지만 다시 뭐가 됩니까? 만남이 되지. 만남과 이별은 돌고 도는 거예요. 스님들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지. 어차피 죽으면 태어나고 죽으면 태어나고. 그런 얘기 알고 있어요? 신과 함께 혹시 영화 봤어? 걔 나중에 뭔가 다시 태어나잖아. 죽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의 윤회사상이라고 해요. 불교의 윤회사상. 바퀴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질문.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말은 돼, 안 돼?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무슨 법이라고 옆에다 쓸 거예요? 뭐라고? 그렇지. 역설법이라고 쓸 거예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말이 빠져 있어.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둡니다. 나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이겨낼 겁니다. 나의 사랑은 님의 부재, 존재하지 않는 걸 이겨낼 겁니다. 내 사랑으로 지금 이별의 순간을 이겨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됐을까? 혹시 남친 있어요? 혹시 이따가 헤어질 수도 있어. 차일 수도 있지. 매달리면 안 돼. 네가 감히?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매달리면 안 돼. 왜냐? 난 매달려 본 적이 있거든. 어찌나 이불킥하긴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유시예요. 서정시. 서정시 뭐였었지? 한 번만 더 할까? 정서를 풀다. 정서를 풀어내는 거죠. 정서는 뭐예요? 느낌, 감정 이런 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낭만적이고요. 상징적이고 의지적입니다. 내 사랑으로 당신의 부재를 이겨내겠습니다. 역설법 쓰인데 두 군데 있었죠?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그래, 우리 깔끔하게 헤어져요. 쿨하게. 아니죠. 헤어졌지만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죠. 역설적인 표현이 있고요.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이 있고요. 여성적인 어조와 경어체. 경어체 무슨 말이었었지? 존댓말을 경어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26년에 나온 님의 침묵.
26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 있으면 좋지만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한 것 정도는 확인해 놓읍시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이해와 감상 지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대조적인 이미지 있어요? 있지. 뭐 있었을까? 푸른 산빛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와는 대조되게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이런 애들 있었죠? 1번 오케이. 불교적인 세계관 완전 괜찮지. 무슨 사상이 있었다라고 했더라? 그렇지. 윤회 사상이 있다라고 그랬죠. 상징적인 시요. 우리 필기할 거 엄청 많이 있었지. 경어체를 통해서 좋아. 존댓말을 통해서 의지를 강조한다. 존댓말 쓴다고 의지적이야? 그렇지는 않을걸요. 존댓말 쓴다고 의지적이지는 않지. 시상이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감정이 시작이 되고 이별에서 슬프고요. 하지만 전환이 되고 의지를 보내면서 마무리 지우고 있지. 그래서 기승전결 구조입니다. 좋네. 다음 추상적인 감정 시각적으로 형상화. 쉽게 생각할게요. 추상적인 감정 눈에 안 보여. 하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한 거 그거 찾으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너무 슬펐는데요. 그 슬픔이 어떻게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에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준 부분 찾아주세요 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딨냐 여기 찾으시면 되겠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뭔가 빵 하고 터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4번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4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이거 쓰시면 되겠지.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슬픔이 터지지 않고 기쁨만 가득해야 될 텐데 근데 사람 인생에 기쁨만 가득할 수 없을 테니까 이러한 슬픔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가도 아고요. 나도 아지. 가의 기억의 아는 님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슬프죠. 절망적이겠지. 하지만 니은의 나는 님은 갔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내 사랑으로 당신의 침묵을 이겨낼 거예요.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 우리 다시 만나요. 재회를 믿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 네가 감히? 이러고 해줘야죠. 가에 쓰여있는 표현법 위에다 쓰시라고요. 뭐라고? 역설. 역설이란 뭐였었지? 모순돼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찬란한데 슬프대. 말이 안 되지. 결별. 헤어졌는데 축복이래. 말이 안 되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이란 재료로 무지개라는 완성품을 만든대요. 안 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꽃은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죠. 말이 되지. 요거는 또 뭐라고 할 거냐. 물어보고 있지. 근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답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법. 답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설마 몰라?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은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예쁜데 왜 서러워? 그럴 리 없지. 5번 역설법. 역설법이 쓰이지 않은 건 4번. 됐을까요? 역설법이 뭐라고? 앞뒤가 모순되는 거. 말되지 않는 거. 모순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앞뒤 맞지 않는 거지. 됐어.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해 볼게요.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노래, 화자, 침묵, 님. 한용운의 시 반비례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어머, 이거 역설이죠. 그쵸? 또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 노랫가락이 들립니다. 이것도 확실히 역설이지.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제를 본 것입니다.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겁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 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 님과 소통하면 서로의 감정이 교차하겠죠. 교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겠네. 정답은 2번. 나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라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제하는 님과 교감한다라는 겁니다. 님은 없지만 나는 님이 내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됐을까? 일단 정치.